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요. 미리 결과를 던져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 위에 한 점 x1, y1 A점이 주어지고요. 기울기 m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는 점이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셈은 P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한 점이란 뜻은 뭐냐면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이 다 P가 될 수 있다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 만들어 봤죠? 자, 여기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요 길이는 x-x1, 즉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요 길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y에서 y1을 뺀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선생님 뭐예요? 그렇죠?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x의 증가량은 뭡니까? x값은 x1에서 x까지 증가했죠. 그때 y는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y1에서 y까지 증가했죠.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x-x1이 x의 증가량이고 y-y1이 y의 증가량입니다. 즉 x의 증가량 x-x1 분의 y의 증가량 y-y1,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 m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양변에 x-x1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y-y1 좌변 이거 맞죠? 이렇게. 야, 공식을 한번 알아보면, 야, 한 점 x1을 어디에서 뺐냐? x에서 x1 뺐어요. 그렇죠? y에서 y1 빼고 기울기 m을 곱해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직선 위에 한 점 2,-3이 있어요. 기울기까지 주어졌습니다. 5라고.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y에서 -3을 빼고 x에서 2를 빼서 기울기 5를 곱해준 건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항에서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울기가 5고 y절편이 -13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요. 결과를 먼저 던져줬습니다. x1하고 x2가 같을 때하고 다를 때. 자, 그래서 A점과 B점의 좌표가 x1, y1, y2, x2, y2라고 주어졌을 때에, 자, 좌표 평면상에 이 두 점이 이렇게 있겠죠. 자, 좌표를 구하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기울기하고 한 점만 알면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이 주어졌네요. 뭐만 알면 됩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x1에서 x2만큼 증가했지요. 그렇죠? y는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y1에서 y2까지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요만큼 증가했어요. 요만큼. 요게 바로 뭡니까? x2-x1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얼만큼 증가했어요? 요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y1에서 y2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y2-y1이 이게 증가량이죠. y의 증가량. 따라서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은 x2-x1분의 y2-y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우변 뭡니까? 선생님 우변 왜 x1에서 x2 뺐어요? x2에서 x1 빼야 되는데? 예. 좌변에서 분자분모에 -1을 곱한 거죠. 그렇죠? 예. 즉 무슨 얘기냐, 기울기 구할 때 x1에서 x2를 빼고 y1을 내서 y2를 빼든가, 또는
y2에서 y1을 빼고 아니 x2에서 x1을 빼고 y2에서 y1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x1에서 x2 빼고 y2에서 y1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기울기예요. 기울기 m. 보세요. 아까 요 기울기 m 있죠? 요 기울기 m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근데 쌤, 한 점을 A점으로 잡으면 A점으로만 잡아요? B점으로 잡으면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x1, y1이 한 점이라고 해서 잡았죠. 근데 x2, y2 요걸 갖다가 요 x1을 x2로 y1을 y2로 바꾸어서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 x1하고 x2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B점의 x좌표하고 A점의 x좌표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A점과 B점의 x좌표가 x1 똑같죠?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하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 구하려면 어떡합니까? x2와 x1 빼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데 기울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직선이 기울기가 없어요? 없죠. 기울어 보입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게 기울기예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직선이 기울어 보입니까? 안 기울어 보이죠? 그럼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냅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x는 x1이다. 특별하죠? 이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의 직선은 이렇죠.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어 보이죠? 예. 하지만 이와 같이 x2하고 x1이 같아지면은요, 그렇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기 때문에 전혀 기울어 보이지 않네요. 기울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 거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자, 봅시다. 근데 x는 2. 자, 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보세요. x좌표가 다 뭡니까? 2죠. 하지만 요 점의 x좌표는 2지만 y좌표는 5고 요 점도 x좌표는 2지만 y좌표는 3이죠. 요 점은 x좌표가 2인데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이 x는 2라고 하는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x좌표가 2로 일정하다 이거죠. 근데 y좌표는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은 y축 위에 있는 점 3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다 뭡니까? 3으로 일정하죠. y좌표가 3으로 일정하다. x좌표는 어때요? 변하죠?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x좌표, 그러니까 이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1,6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공식에다 집어넣습니다. 쌤은 한 점을 1,6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y에서 6을 빼고 x에서 1을 뺐어요. 그리고 기울기를 보셔요.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6에서 2를 뺐죠. 기울기 얼마 나왔어요? 2가 나왔습니다. 자, 2x 마이너스 2항에서 간단히 해주면 y는 2x 플러스 4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요, 한 점을 1,6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2를 한 점으로 잡는다면 y에서 2를 빼야 되고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겠죠. 기울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선생님, 얘하고 얘 다른데 얘 전개해서 간단히 하면 2x 플러스 4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죠. 2x 보세요. 플러스 1, 2 곱하면 1은 2, 마이너스 2 양하면 플러스 2 더하면 4. 결과가 똑같네요. 즉 A점을 한 점으로 잡든 B점을 한 점으로 잡든 직선의 방정식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명심합시다. 2번 볼까요? x좌표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2. 그러면 분모가 0이 돼서 안 되죠. 이럴 때는 특별한 직선이기 때문에 x는 2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고 했죠. 즉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실제로 그런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자, 여기서 A하고 B의 조건이 있어요. A,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둘 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렇습니까? A하고 B가 모두 0이면 어떻게 될까요? C는 0이 돼버려서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럼 얘가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 맞냐? 알아보자 이거죠. 자, A, B 모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Y 너네 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B로 나눠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 됐습니다. 이번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어떨까요? 예, BY 플러스 C는 0이 되고 B로 나눠줘서 간단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나왔네요. 이런 직선. 자,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이번엔 B가 0이라고 한다면 AX 플러스 C는 0 이런 꼴이 되겠죠. 즉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것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맞습니다. 증명이 됐죠.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이때 K는 임의의 상수예요. 임의의 상수란 얘기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K가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루트 3일 수도 있고 모든 실수가 다 K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두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나요? 하나인가요? 두 개? 세 개? 아니죠. 무수히 많습니다. 아,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요것이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맞죠? 왜?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5일 때,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 왜 이것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K가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임의의 상수란 얘기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K에 관한 항등식 맞습니다. 항등식? 앞에서 배운 것 같은데 까먹은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는 0이다. 요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A하고 B 개수가 모두 0이 돼야 된다라고 이미 배웠어요. 이유가 뭡니까? A하고 B가 모두 0이면 어때요? 0X 플러스 0은 0의 꼴이죠. 즉 X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하고 0을 곱해봤자 0이죠.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좌변도 0이 나오고요. 우변도 0이기 때문에 같다.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AX 플러스 B는 0 요것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모두 0이어야 된다. 이미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것이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가 모두 0이어야 돼요. K의 개수가 뭡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요게 개수죠. 상수항은 뭡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것이 상수항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0이다. 개수가 0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요 두 직선의 방정식이 되네요. 자, 따라서 이것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네요.